세계 각지의 뉴스를 현지 통신원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는 시간 월드리포트. 오늘은 중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장창관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장창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6.25네요. 예, 오늘이 6.25입니다. 예. 예, 그래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멀리산이. 예. 자,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이제 미국과 네. 관세 문제를 다시 협의해야 되지만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잘 버티는가 싶습니다만 이 관세 전쟁으로 국내 산업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도 꽤 많이 이용하고 있는 초저가 해외 직구 사이트 테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있으니까 이제 초저가 해외 직구 사이트 이제 테무라고 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모기업인 이제 전자상거래업체 핀도트가 이제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 보고서를 냈는데 네. 그 순이익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한 10% 증가했지만은 실질적으로 22년도부터는 증가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어서 원래 예상치보다는 훨씬 이렇게 못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핀도트의 이제 작년 24년도 분기 매출을 보면 1분기가 최고치로 131%를 찍었는데 예. 이제 작년 2분기부터는 86%, 3분기 44%, 4분기 24%로 이렇게 계속 성장이 둔화가 됐고요. 예. 순이익도 이제 22년도 2분기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수치도 문제지만 이제 추이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다 보면은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전쟁이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는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최근에 2차 협상을 통해서 히토류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정리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여전히 거의 한 30% 가까운 이 관세가 붙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중요한 거는 90일 유예였던 게 이제 시기가 점점 다가오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부 이제 촉각을 세우고 있죠. 예. 왜냐면은 90일 이후에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관세가 낮아지면 괜찮은데 안 낮아지면은 사실은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대중 여기서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하는 우리 한국 이렇게 기업체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지금 이제 3, 4월이 반짝 이게 이제 그때 1차 하고 관세가 내려갔을 때 반짝 이렇게 수출량은 올라갔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이 90일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좀 땡겨서 그렇게 수출하자고 땡기는 바람에 좀 올라간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걸 추이를 다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예. 전 세계가 트럼프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중국 정부가 외국 영화를 더 많이 수입하기로 했다는데 여러 나라의 우수한 영화들을 도입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다고요? 예, 우리는 사실상 한한령이라는 그거에 갇혀서 사실은 최근에 한국 영화가 수입이 많이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업계에서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은 어떻게 이제 풀릴지는 아직까지 사실 풀린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국 영화의 이제 수출입사라든지 배급사라든지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수입 영화 배급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선전부의 영화국의 결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수입 영화의 업무와 중요성과 정책 공간을 활용해 여러 국가의 우수한 영화를 도입하는 걸로 이제 공동으로 촉진한다 이런 걸로 이제 그걸 했는데 예. 수입 영화의 이제 수량, 품질,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을 갖다가 향상하고 시장을 풍부하게 만들겠다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상 작년에 한국 영화가 상영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영화 쿼터제도 있고 한한령까지 더해져서 한국 영화 보기가 힘들다는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꽤나 많은 영화들이 이렇게 중국에서도 우리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 17년도 한한령 이후에 예.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에
딱 한 편만 심의 통과해서 정식으로 개봉됐고요. 예. 그래도 그전에는 뭐 쫓겨나 됐는데 지금은 뭐 거의 안 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영화가 이제 중국 영화 메커니즘을 보면은 영어로 된 이게 그 영화 외에는 모든 걸 갖다가 더빙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대사 맛이 또 살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옛날에 그 외국 영화 더빙하듯이 그렇게 더빙을 해서 내놓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영어는 자막인데 그 외의 그 언어권은 다 더빙이라서 조금 좀 아쉬운 면이 있기도 하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 항저우가 최근에 해외 유학파들의 창업 기지로 부상하고 있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항저우가 요즘 굉장히 지금 뜨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딥시크도 항저우에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뭐 이렇게 뭐 그 회사들도 꽤나 많은 그 회사들이 그 사실은 그 틀을 갖다가 그 항저우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저께 뉴스에 보면은 그 스마트 안경을 만드는 회사인데 세계 최초로 이게 안경 쓰고 이렇게 QR코드를 하면은 결제가 가능한 그것도 내놨는데 그거 역시 항저우 됐는데 예. 그래서 이제 항저우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절강성이죠. 우리로 치면 저장성인데 예. 저장성에서는 창업의 혁신 도시로 만들겠다는 듯이 과학기술은 국경이 없다. 이곳에는 세계가 다 평평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이 해외 인재들을 많이 유치하기도 하고 중국에서 나간 그 유학하는 그 인재들을 갖다가 많이 유치하는 그런 도시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한테는 관광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 창업의 기회의 땅인가 봐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보통 뭐 이제 서호, 뭐 항저우면 뭐 천당에서는 뭐 천당에는 천당에 하늘엔 천당이 있고 땅에는 뭐 항저우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그대로 돼 있는데 예. 항저우가 최근에 굉장히 그걸로 첨단 기술 보유 이제 한 고급 인재를 갖다가 해외에서 많이 귀국시키고 또 창업할 수 있도록 공간부터 뭐 기술 개발 자금, 마케팅 홍보, 정책적 지원까지 막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여 개 기업에 3천여 명의 인재가 지금 창업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항저우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상하이의 장창관 통신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